내일은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박창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이런 종목들로 시장 관심사가 옮겨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시장을 연속적으로 지수를 좀 하드 캐리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좀 빠지고 있거나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을 때 그 대안으로서 테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오히려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테마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펀더멘털로 움직이면서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딱 지금 하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엔터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요즘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이 잘 간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장중의 변동성도 꽤 크거든요. 아래꼬리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그렇죠. 사실 이게 정말 딱 각 잡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아니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거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실체가 있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때문에 오히려 숫자를 찍을 수 있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최근에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쪽은 로제 아파트. 아파트. 그렇죠. 계속 우리가 아파트 이런 춤도 추고 하는데 네. 이쪽이 이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4주 연속 1위 찍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연말 성수기 이 부분이 접어들면서 이 시즌 그리팅 관련된 상품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 쪽이죠. TXT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미니 7집 빌보드 200 2위로 지금 컴백 소식까지 알려오면서 신규 이와 관련된 IP들이 계속해서 연말 성수기 맞아가지고 계속 컴백의 속속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좀 안 좋은 소식으로는 그 하이브 쪽에서 지난주였죠. 뉴진스 내용 증명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흔들릴 법도 했지만 오히려 악재율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올 하반기 수익성 개선과 그리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 성장에 대한 가시성 이런 부분이 주가 좀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오랜 기간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그동안에 지난 고점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지난달 중순에 좀 나타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추세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고 최근 이런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 그러니까 9월 말부터 지금 9월 말 저점을 15만 7천 원 찍고 나서 21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저점 대비 30% 이상 올라온 거고요.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이런 코스피나 코스닥 주가 차트 흐름을 놓고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시장은 흔들리고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딱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9월부터 10월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즉 시장이 빠질 때도 굳건한 흐름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엔터주 이런 부분 상승은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즉 실체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온갖 악재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테마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적과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반영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테마가 판치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미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또 뉴스도 좋았어요. 아파트가 빵 터지면서 그동안 수급도 빈집이었는데 계속해서 뭐 대형 IP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BTS가 전역을 하고 블랙핑크도 완전체로 나온다고 하고 SM도 계속 실적 좋아진다고 하는 와중에 중국에서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엔터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JYP가 흐름이 제일 좋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JYP 엔터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 크게 났었죠. JYP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여타 엔터주들이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을 때 가장 굳건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좋은 박진영이 흐름을 괜히 이어가고 산다고 한 게 있어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형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유튜브에 많이 보여서 좀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형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유가 있었다. 형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때 오히려 갭으로 빵 뜨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기쁨을 주었고요. 주주분들에게. 그리고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오늘도 무려 7% 넘게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네. 3분기 영업이익 이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에 93억 기록을 했었고 무려 3분기에 484억 큰폭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죠. 시장은 눈높이는 사실은 300억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실제 480억 기록을 했기 때문에 30% 이상 이제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율을 기록을 했었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인데 하이브는 물론 2분기, 3분기가 지금 반영이 안 되었는데 네. 3분기를 오히려 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3분기 때 이제 300억대가 나왔으니까 네.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4분기 한 900억대 실적 개선 기대감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JYP는 3분기에 남들 부진할 때 좋았어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서 차별화되는 종목이 바로 이 JYP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JYP가 지금 수급창 열어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최근에 기관들이 열심히 담아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실적도 뒷받침이 됐고 차트적인 자리도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너무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는 자리여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담아주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엔터주라는 게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인적 리스크.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물론 하이브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기는 했는데 완벽하게 또 끝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래저래 악재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뉴스에 쉽게 빠지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남아 있는 악재들이 있을까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주가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엔터 지금 나머지 YG 엔터나 JYP나 SM 같은 경우는 내년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17배에서 18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2분기, 3분기 한창 이제 음반 판매가 각 팬덤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올라갔고 중국에서 공구가 터질 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PER 자체는 기본 35배에서 뭐 40배 이상 하이브 같은 경우는 50배 이상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눈높이가 내년 기준입니다. 내년 PER 기준으로 보면 내년 예상 실적 기준 하이브가 30배, JYP가 18배, SM 18배, YG가 17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소위 말한 빈집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실적. 앞서 말씀드렸던 JYP가 깜짝 실적으로 인해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확실하게 그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 주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 실적인데요. 4분기 이제 본격적인 이런 그 연말 공연과 성수기 접어드는 시즌 속에서 3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크게 턴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자체가 같이 실려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제 실적도 내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어차피 4분기 지금 중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4분기 실적은 사업 보고서에 녹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는 시즌도 내년이 있고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사업 보고서 녹이는 부분이 있고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사는 사실은 수면 아래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올해 지금 음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7%예요. 아 진짜요? 네, 중국 공급 빠진 영향이 상당히 컸고 그 다음에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터졌던 음원 사재기 이런 부분이 작년을 이제 2분기, 3분기를 피크로 해가지고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네. 올해 마이너스 27%가 빠졌는데 내년 전망치 오늘 이제 그 산업 리포트에 따르면 내년 전망치가 엔터 4사 평균적으로 음반 매출이 플러스 36% 오히려 이런 기저효과로 인해서 크게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과 무려 공연 매출이 55%가 크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 보시면 BTS 완전체와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유닛 IP가 전체 음반 매출의 얼마를 하냐면 17%를 차지해요. 두 IP가 두 IP가요. 물론 뭐 세븐틴이나 스키즈나 뭐 이런 굵직굵직한 IP가 있지만 네. 이런 굵직한 그러니까 BTS나 블랙핑크가 다시 한번 컴백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이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공연 매출이 무려 55%나 크게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음반도 36% 그리고 MD도 사실 올해 선방을 하고 있는 게 MD거든요. 이쪽이 4분기 최성수기고 근데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에 31%가량 이런 네.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그만큼 엔터에 대한 이런 실망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이렇게 올라오는
기함을 토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사실 투자자들의 시각은 4분기 실적이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MD 쪽, 굿즈 쪽의 실적이 아마 또 시즌 그리팅 상품들이 나오면서 1분기에 많이 찍힐 거거든요. 그런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탑픽으로는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관련된 인덱스 리포트, 산업 리포트 보면 사실 딱 두 종목 하이브하고 SM 얘기를 했더라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규 IP들이 이제 내년도 2년차, 3년차 맞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OP가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이었고, 하이브는 리버스 수익화가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이제 BTS가 붙는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하이브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대장이라는 건 남들 빠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남들 올라올 때 더 많이, 더 빨리 올라오는 종목이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이브가 딱 정확하게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3일 날 15만 7천 원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3분기에 지금 이러한 부분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는 지금 900억대의 이익단 이 부분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도 67% 이상 개선이 되는 실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4분기에 세븐틴 그리고 TXT 미니 앨범 앞에서 이제 TXT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 200 2위로 컴백했다. 참고로 1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제 아파트고요. 그러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그리고 BTS 진이 11월 15일 날 솔로 1집 초동이 지금 84만 5천 장 판매를 혼자서? 하면서 그렇죠. 꾸준히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스포티파이에서도 데일리 탑송 글로벌 8위 데뷔한 이후에도 지금 높은 순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무랄 데 없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스크는 인적 리스크인데 관련된 이제 민증 관련된 이런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제 뉴진스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이 악재인데 그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악재가 네.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트레이딩 바이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가 부분 매수 이런 부분 내일 아침 이런 부분 대응하는 걸로 말씀드려보고 목표가는 지금 대부분은 이제 리포트들 보면 27만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버퍼 감안해서 26만 원 좀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기존으로 고점 라인 때 26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현 시점에서 지금 한 20만 원 선 이런 부분이 지지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 버퍼 감안해가지고 19만 5천 원 말씀드리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현 시점 트레이딩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따라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